학교 발표 자료예요, 이게. 학교 발표 자료. 아까 이제 저희 입시 채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건데,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가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평균과 최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평균인 거예요. 여기서는 평균이고, 위에 보시면 국수형 사과 한국사 교과내 전 과목의 산술 평균, 그리고 그 평균의 평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전체 합격자의 평균. 근데 전체 합격자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최종 등록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등록한 애들의 평균 값이다. 그럼 평균 값인데, 이게 실제로 어디가에는 요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친절해요. 이게 학교는 요런데, 어디가는 요렇다. 그러면 평균은 1.7인데, 어디가의 50% 컷은 1.55라는 거예요. 그리고 70% 컷이 1.79인데, 실제로 최저가 1.8이라는 거죠. 건대는 최저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최저까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수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국어국문학과는 평균부터 최저까지가 정말 바트게 붙어 있는 거죠. 되시죠? 예, 바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평균과 최저가 같아요. 평균과 최저가 같고, 지금 50% 컷은 1.85고 70% 컷은 1.9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 부분에 아이들이 집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 부분에 집중돼 있어서 2.0이 동점자 차이로 돼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 위에 있는 아이들은 다 뭐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냐면 다른 학교로 다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충원율 보시면 충원율이 380%로 제일 높잖아요. 이 세 개 학과 중에는 380%로 제일 높아요.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붙은 애들이 위쪽에 있는 애들이 다 사라지고 밑에 있는 남아있는 애들이 붙었는데, 남아있는 애들은 그냥 2.0대나 1.7 요 정도 선에서 2.0까지 존재하면서 붙은 애들 5명 중에서 가운데 세 번째 아이가 1.55고 네 번째 아이가 1.79고 마지막 아이가 뭐 2.0이다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1.97이고 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건데, 요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되는 거다라는 거. 제가 지금 국어국문학과로 잘못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5명이었는데 5명 중에 실제로 뭐 최종 등록한 애가 4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애는 1.85인데 평균은 이 밑에 있는 아이들,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여기 밑에 이제 2.0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2.0이 2명이 있었거나 뭐 그랬겠죠. 그럼 걔들이 평균값을 끌어내려가지고 평균을 만들고, 그 다음 70% 컷은 뭐 1.97이 되고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참고로 평균 50% 컷, 70% 컷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합격자의 성적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정 가운데가 50% 컷이에요. 근데 7번째 아이가 70% 컷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자, 제가 오늘 하는 역작이에요. 이거 만들면서 되게 뿌듯했는데, 자, 50% 컷이 저기 있고 70% 컷이 저기 있습니다. 전체 합격자들이. 저게 합격자일 수도 있고 등록자일 수도 있어요. 최종 등록자일 수도. 근데 평균은 여기 있을 개연성이 좀 더 높아요. 대체로 평균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보다 밑에 있는 쪽 애들이 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최저는 여기지만 평균은 저기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즉 아이들이 여기에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여기는 드문 있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돼 있으면, 그러니까 50%와 70% 사이에 애들이 집중해 있으면 평균은 50%와 70%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보다 평균이 대체로 낮아요. 대체로. 몇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저런 현상을 띠게 됩니다. 요 위에 애들은 합격을 하였으나
상위 대학에 합격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 합격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듬성 존재하면서 50% 컷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평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근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50% 위쪽의 아이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저기에 많이 밀집해 있어서 좀 센 애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고, 여기 앞에 보셨던 부분은 그냥 좀 남아있는 측면이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들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대학들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이 마른 목골이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쵸? 마른 목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선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위와 아래가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위와 아래. 여기는 합격자 중에서의 맨 마지막, 합격자 중에서 맨 앞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맨 앞과 맨 마지막이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평균과 표준 편차의 그 값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 컷과 평균의 위치를 봤을 때 이게 지금 50% 컷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의 이 절반에 해당하는 건데 평균은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거 고대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고대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고대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대체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뭔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50%나 이렇게 정 가운데 있는 성적상으로, 그러니까 그 정 가운데 있는 위치랑 그 밑에 위치랑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나온 김에 잠깐만 보면 요런 부분이 있는데, 고대는 이제 이 어디가 자료 말고는 이게 다 그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것만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잠깐 보시면 여기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면접 응시자 중에 충족 비율이에요. 그냥 면접 응시자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대학에 지원한 애들의 중에 68.9%가 하구의 최저를 맞췄다는 게 아니고, 하구 최저의 면접을 보러 온 애가 73.3%고 그 73.3% 중에 68.9%가 맞췄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접수자 중에 최저 충족 비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고대에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스마트 보안학부를 보시면 전체 지원자 중에 80.9%만 뭘 했단 말이에요. 면접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학우는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면접을 이제 무조건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춰야 보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저를 맞췄다고 생각하고 80.9%가 면접을 보러 갔으나 실제로 그 중에서 50%밖에는 면접을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 실제로 이제 전체 지원자 중에서의 최저 충족 비율이 나와요. 그럼 그 최저 충족 비율은 40%가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 조금 넘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60.3%가 면접에 응시를 했고, 그 면접 응시한 60.3% 중에서 최저를 맞춘 친구들은 23.9%밖에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저 충족 비율은 14.4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접수자 중에서 최저 충족 비율은 14.41%밖에 안 된다는 점,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하나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대학 발표 자료 중에는 요런 자료들이 있어요. 대학 발표 자료 중에 이제 요게 경희대 자료인데 삼포도라고 하죠. 삼포도라고 해서 뭐 응용수학과 같은 경우는 저기 끝에 보시면 여기 위에 끝에 보시면 6.8등급 정도 되죠. 6.8등급 정도 되는 친구까지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합격자는 저기 2.9%, 2.9등급 정도, 2.9등급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식품생명 그 식생공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7.3등급 정도도 지원을 했죠. 여기 위에 7.3등급 정도도 지원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지원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합격을 했고 이제 합격을 한 친구는 2.6등급, 2.5등급 선 정도가 마지막 합격자로 나왔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우주과학과 같은 경우는 뭐 7등급 중반 정도까지도 쓰고 실제로 합격자도 5등급 중초반, 그러니까 5.2등급, 5.25등급 요 정도 선에도 합격자가 나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경희대도 이게 3년치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저희 입시 채널에도 3년치가 있고, 그럼 그거를 3년치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그 학과가 갖고 있는 경향성이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응용화학과도 보시면 저렇게 뒷단에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굉장히 시꺼멓게 쭉 붙어있고 이렇게 붙어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평균 등급이 여기 옆에 이렇게 존재하지만 실제로 합격자들은 뒷단에 있을 수 있고 여기가 합격자가 총 10명, 30명이라고 치면 30명의 절반은 15명이니까 15명은 여기서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15명, 지금 빨간 포인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15명 선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50% 컷이고 평균은 여기서 형성될 수도 있고 그쵸? 평균은 여기서 형성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평균을 싹 끌어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균과 50% 컷의 위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거를 꼭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기 같은 경우는 50% 컷과 평균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깝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대학 발표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도 있고요. 아니면 국민대처럼 이렇게 웹페이지 상에서 보여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고, 평균, 최저를 보여주거든요. 국민대는. 그래서 최고, 평균, 최저를 보여주고 3년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치를 다 보여주고 있고 내가 등급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내 등급과 비교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대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숭실대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근데 숭실대는 책자도 나오고 저것도 나옵니다. 이게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여기도 삼포도가 있죠. 삼포도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2020학년도에 이 마지막에 붙은 친구는 21학년도와 22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이렇게 이런 친구는 아주 예외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밀도를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21학년도에 약간 상승했다가 2022학년도에 가서는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3년치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경향성들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것도 같이 좀 봐가면서 보시면 된다.